안녕하세요. 1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시설 설계에 이어서 띠장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장 설계는 엄지말뚝 공법, 그러니까 요거는 토류판에 흙막이판, H파일에다가 흙막이판을 한 경우의 경우고요. 그리고 강늘 말뚝, 주열식 말뚝, 지하연속벽 공법과 같이 전체가 말뚝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러한 공법이 두 개가 띠장의 설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엄지말뚝 흙막이, 즉 H파일에 토류판을 설치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토합에 의한 강제 말뚝의 지점 반력을 이동 하중으로 하고 버팀대 위치를 지점으로 하는 3경간 연속보로 계산하거나 버팀보의 수평 거리를 지간으로 하는 단순보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이 부분을 버팀대 위치라고 한다면 버팀대가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띠장이고 지금 이 부분을 여기 띠장이고 버팀대가 이렇게 A, B, C, D에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강제 말뚝, 그러니까 H빔이죠. H빔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H빔의 간격을 L-라고 한다면 L-는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요 각각 A, B, C, D가 버팀대 위치에서 요 각각 A, B, C, D를 요거를 지점으로 보는 겁니다. 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H파일에 각각의 하중이 이제 그러면 연속 이렇게 버팀보가 있고 거기에 지점 반력으로 각각 H빔이 이렇게 위치한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게 연속보 형태가 되죠. 연속보 형태가 되니까 그리고 연속보에 이렇게 각각의 반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걸 하나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의 단순보로 보고 이렇게 A점과 B점에 이렇게 버팀대가 있고 거기에 이게 H파일이 이제 있는 거죠. H파일에 반력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보고 단순보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연속보로 보는 방법, 단순보로 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강늘 말뚝 또는 주열식 말뚝, 지하연속벽으로 볼 때는 이게 벽체가 이렇게 쭉 이어져 이제 있죠.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아까 H파일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드문드문 있으니까 요게 집중화중으로 되지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는 전체를 등분포화중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똑같이 A, B, C, D는 버팀대 위치고요. 버팀대 위치고요. 각각의 간격은 이렇게 L로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 또 똑같이 L로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그러면은 각각을 지점으로 생각하고 이게 이제 만약에
정전 구조가 되려고 하면은 요것도 롤러가 되면 정전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보로 보고 그 다음에 모멘트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각각의 모멘트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순보로 보고 이렇게 등분파 중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열어가지고 최대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등분포 하중에 띠장을 작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3년간 연속보일 때는 최대 힘 모멘트가 10분의 WL 제곱이 되고요. 단순보일 경우에는 8분의 WL 제곱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최대 전단력은 3년간 연속보일 경우에 10분의 6 WL이고요. 단순보는 2분의 WL이 됩니다. 최대 발력 R 맥시멈은 10분의 11 WL이 되고요. 단순보는 12분의 13 WL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순보로 볼 때 하중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을 할 때 단순보로 해석하는 것이 연속보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발력이 크게 되고 또 더 안전한 설계가 됩니다. 이때 힘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이렇게 모멘트를 맥시멈에다가 Z로 나눠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A를 곱하는 이러한 공식을 쓰고요. 전단 능력에 대한 검토에 대한 식은 이렇게 T1에 H-2의 T2의 전단 능력 맥시멈을 사용하게 돼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단 능력이 허용의 전단 강도를 보다 작으면 OK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버팀보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 버팀보 또는 버팀대라고 하는 이 스트럿이죠. 이 스트럿이 이제 토합에 대해서 양쪽으로 받치게 되는데 이러한 이 스트럿을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중간 말뚝이 없이 스트럿만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에 중간 말뚝, 포스터 파일이라고 하죠. 중간 말뚝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처짐을 좀 잡아주는 요건 중간 말뚝이 버팀대가 이렇게 쳐지려고 할 때 처짐을 잡아주는 기능을 한 중간 말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둘 다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일단은 버팀보는 H빔이란 이 빔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빔을 돌려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힘에 대해서 저항력이 좋죠. 이게 더 단면 이차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축으로 보면은 여기 강축이 되고 이 축으로 보면 약축이 됩니다. 그래서 강축과 약축이 존재하는데 단면 이차 모멘트가 큰 축이 강축이 되겠죠. 이 강축에 대해서 그림 A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 말뚝이 없습니다. 중간 말뚝이 없을 때는 이러한 H빔을 이러한 형태로 놓게 되는데 강축에 대해서 전체의 길이를 전부 다 이거를 좌굴 길이로 하게 됩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말뚝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중간 말뚝이 있을 때 중간 말뚝의 이쪽 부분 그러니까 L4 더하기 L5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편 L6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 말뚝이 있으니까 이
중간 말뚝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 말뚝을 받칠 때는 약축에 대해서 여기에 약축에 대해서 이렇게 L4 더하기 L5 하고 L6 중에서 큰 값을 자굴 길이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력에 대한 검토입니다. 버팀보의 응력 검토인데 버팀보가 지금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버팀보가 토압에 의한 충력이 작용하겠죠. 토압에 의한 충력과 또 이 버팀보의 자중에 의한 휨 모멘트가 같이 작용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그 엄지 말뚝의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력을 구해서 그걸 허용 압축력으로 나누고 또 밴딩에 대한 또 응력을 구해서 이거를 또 밴딩에 대한 허용 응력으로 나눠준 값을 더했을 때 이것이 1.0보다 적으면 오케이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아까 같이 약축에 대해서 여기에 두 개 더한 이 값과 이 값 중에서 큰 값을 자굴 길이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주차장을 짓기 위한 특팍입니다. 이때 이 지간의 이 간격이 7600mm이고 그리고 이 스트라트를 3단을 사용해 가지고 골착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골착을 이렇게 진행을 한 경우에 이때 이 스트라트 이 버팀대가 안전한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본 경우입니다. 이때 단면력을 집계해 보니까 휨 모멘트의 최대치는 9.92가 나왔고 전단력의 최대치는 14.19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당 버팀보 한 번당의 최대 충력이 71.68톤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3.5m 당 7.68입니다. 요거는 이 결과값은 써넥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석을 했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렇게 골라서 이제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해석 과정은 제가 우리 강의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도화에 보시면은 도화에 흑막이 굴착 예제 파일로서 써넥스 이래서 5월 24일 날 등록을 해서 한글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요거를 참고를 하면은 전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써넥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구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단계적 굴착에 의해 가지고 각각 1단, 2단, 3단의 써넥스 값을 이제 스트라트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전체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동을 시켜주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면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스트라타 단면 검토를 하면은 사용 강제는 300 곱하기 300 곱하기 10 곱하기 15 SS400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휨 응력은 이렇게 전체 지가는 7.6m죠. 그리고 사중을 0.5톤 per m로 설계를 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 전체적으로 8번의 WL 작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최대 모멘트가 3.61톤 폴스 메타가 나왔고요. 이때 여기에 대한 응력을 계산하니까 Z분의 M을 그대로 넣어주니까 265.44 kg 폴스 퍼 세컨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 응력 값이고요. FB입니다. 추궁력은 또 그대로 또 아까 최대값 71.68에다가 68을 지금 이게 3.5m당인데 또 부분적으로 3.6m가 있어서 그거를 3.5분의 3.6을 해가지고 73.73톤의 최대값을 얻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면적으로서 우리 300 곱하기 300 곱하기 10 곱하기 15의 강제의 면적으로 나눠주니까 이때 압축 응력은 615.44 kg 폴스 퍼 세컨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FC 그러니까 FB는 힘 응력, FC는 축 응력 두 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력 검토 X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이렇게 RY분의 L은 50.6이 나왔고 이게 지금 이제 93보다 작으므로 자골 방지용 강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B분의 L을 구해가지고 25.63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4.5보다 크고 30보다 작기 때문에 요거는 이 공식을 써서 응력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공식에 FCA와 FBA를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 B분의 L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이 공식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을 써가지고 그래서 충력에 대한 허용을 구하면은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휨 응력에 대한 허용을 구하니까 1351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구했던 FC 이 값을 분모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금 구한 요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밴딩에 대한 응력, 휨 응력은 265.44를 여기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요 값이 0.56이 나와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므로 이거는 OK가 된 경우입니다. 일단 응력 검토에서 이 콤비네이션식을 사용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식을 사용한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막이판 단면 검토와 에지팔 근입심도 검토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나옵니다. 요거는 굴착 T는 이렇게 흑막이판 검토식을 넣어가지고 각각을 이렇게 입력한 결과 10.21이 나왔고요. 아칭 효과를 고려해서 흑막이판 두께의 85% 이상을 사용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9cm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지간은 150이 됐고요. 단위폭, 허용 힘응력, 작용 토합 이런 거를 여기다가 각각 넣어서 흠막이판 두께를 구한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버팀목에서 지금 포스터 파일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지금 이 H빔이 이렇게 서는, 이쪽으로 서는 여기 강축이 되죠. 그래서 강축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또 지금 파일이 지나가니까 면 외에서 자굴, 이 약축이, 이 축은 이제 약축이 됩니다. 약축으로서의 요렇게 휠 수 있는, 요 지간에서 휠 수 있는 거를 또 검토해야 되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렇게 휠 수 있는 약축에 대한 면 외 자굴을 또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앵커의 설계입니다. 우리가 앵커의 설계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앵커의 종류, 형태별 종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앵커의 형태별 종류를 보면 이렇게 마찰형 앵커와 지압형 앵커와 그 다음에 마찰과 압축을 지압을 동시에 받는 복합형 앵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시 또 마찰형 앵커는 이렇게 이 그라우트가 인장력을 받는 인장형 앵커와 그라우트가 압축을 받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압축을 받는 압축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형 앵커는 인장형과 압축형으로 나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앵커의 허용 응력은 앵커에서 강선이죠. 강선이 이렇게 이제 강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선의 허용 응력은 0.8 fy. 그러니까 여기에 fy는 항복 응력입니다. 그래서 강선의 항복 응력의 80%, 0.8. 그 다음에 fu는 극한입니다. 극한 하중에 0.65, 65%를 중에서 작은 값을 앵커 강선의 허용 응력으로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강선 한 가닥당 허용 하중이 122kN, 한 12톤쯤 되죠. 12톤 좀 정도를 보통 설계에 허용 하중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앵커의 설계 축력입니다. 앵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알파라는 각도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앵커 설치가 되면은, 이때 이렇게 그라우트가 부착되는 이거를 정착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우트가 부착되지 않는 이 부분을 자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장의 길이는 주동 파괴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흑막이 근입 부분을 고려한 가상 파괴면을 긋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다 고려한 이 X 값을 그만큼 주동 파괴면에서 더해서 그거를 자유장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설계 자유장은 그래서 이제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각도 분의 h 곱하기 코사인 알파에다가 0.15h를 더한 값, 굴착 깊이의
0.15H를 더한 값 중에서 큰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파괴면으로부터 1.5m, 이게 일반적으로 1.5m 또는 굴착 깊이의 0.5H, 0.15H를 더한 값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1.5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인장력 T는 결국은 지금 인장력이 이렇게 이제 작용해서 인장력을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 인장력은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평 방향 성분은 t의 코사인 알파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이 값은 t, 요거는 t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직 방향 불력은 이 근입장을 이렇게 내리누르는 수직 하중이 되고, 실제로 이 투압을 받아주는 수평 하중은 이것만이 t 코사인 알파만이 실제의 수평 하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이 FA 값은 T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 T 코사인 알파가 되고 T는 코사인 알파분의 FA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알파의 각도가 45도보다 더 커지게 되면 수직력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많아지게 되므로 흑막이 벽을 지지하는 수평력이 점점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안가를 사용하는 이 각도는 15도 정도, 아무리 많아도 30도 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앵커의 정착장의 결정입니다. 그라우트 체와 집안 사이의 주민마찰 저항과 또 그라우트 체와 PC 강등 사이의 부착 저항력 중에 큰 값으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라우트 체와 PC 강선 사이의 부착 저항력이 그라우트와 집안 사이의 주민마찰 저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값을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이때 최소의 정착장은 4.5m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우트체와 집안 사이의 마찰 저항장, 그리고 그라우트체와 피식 강선 사이의 부착 저항장은 각각 요식과 요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LF가 LB보다 작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흑막이 벽이 있고 여기 앵커가 이렇게 설치되었는데, 앵커의 정착장을 F라고 한다면은 이 LF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인발력 이 LF는 다시 공식을 유도를 해보면은 여기서 인정할 때 인발력 T를 계산한다면 이 T는 결국은 요 면에서 작용하는
마찰 저항 있겠죠. 거기 타우가 됩니다. 타우와 타우 곱하기 그 다음에 앵커의 표면적은 파이 d l f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앵커의 주면의 면적 AS가 됩니다. AS 주면 마찰을 받는 면적 AS가 되고 여기다가 타우를 곱해준 값이 T와 같게 되겠죠. 그럼 요 식에서 이 LF만 따로 빼서 정리를 하면은 이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값은 안전율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FS분의 1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 F 값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분자로 가게 되고 이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별로 어려운 식이 아닙니다. 부착장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타우 이 값이죠. 마찰 저항값 주변 토층의 마찰 저항값을 표로서 나타낸 것이 다음 표입니다. 보통 안반, 경함일 경우, 연함일 경우, 풍함일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마찰 저항 타우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또 자갈 흙에 대해서 N값이 10에서부터 50까지 또 모래 흙의 값이 N값이 10에서 50까지일 때 각각 마찰 저항을 적용하는 방법. 점성토일 때는 100 곱하기 점착력 C. 자, 그러나 이러한 집안 종류에 따른 마찰 저항은 이게 앵커의 매설 깊이가 이렇게 매설 깊이가 이게 적어도 10m 이상일 경우 그리고 가압을 했을 경우에 요 값을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조건이 안 되는 데다 무조건적으로 이 표를 사용하면은 잘못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앵커의 긴장력 및 느름길의 산정 식이 되겠습니다. 정착 장치에 의한 긴장력의 감소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요. 릴락세이션에 의한 긴장력 감소도 이런 시기에서 구해집니다. 그 긴장력 및 느름량 계산식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앞에 우리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죠.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죠. 강선의 인장량 문제, 이론적 근거. 그래서 다음 앵커의 느름량을 계산하라 했을 때 여기 델타는 A2분의 P를 넣어서 이렇게 3번으로 했던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내가 앞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근입장의 검도식은 앞에서 수업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빙에 대한 검도식입니다. 연약 점토 집안에서 굴착할 경우에 배면의 중량 및 제하중이 굴착 저면의 집안보다 지적 커져 가지고 요 면을 따라서 요렇게 이동하는 이것이 바로 히빙이죠. 그래서 이게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히빙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제 문제가 바로 이제 분사 현상과 히빙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사 현상에 대한 문제,
예제 문제, 그리고 히빙에 대한 문제, 예제 문제, 이 모두 다 이거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널말뚝에서의 히빙에 대한 검토. 지금 상자 중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히빙이 이렇게 생기려고 할 때 저항력을 계산해서 히빙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는 이러한 문제. 요 세 문제가 기말고사에서 이 세 문제 중에서 선택을 해서 기말고사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 파이핑의 이 보일링이죠. 보일링과 히빙에 대한 검토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